있고요. 최고차항 음수니까.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어쨌거나 그런 말이 다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서 답을 내라는 뜻입니다. 사용서 안 할래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어려워요, 얘는. 자, fx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다 이렇게 써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고일 문제예요. 고일 문제. 미분만 하나 처리하면 어쨌거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분을 할 거고 미분하면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다. 이해돼요?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단에 있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뭐 이해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이거 미분한 거야 그냥. 야, 근데 얘가 뭐가 존재한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모두 존재한대. 근데 그냥 존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값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 사이에 존재한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근데 이거 하나는 그냥 찾을 수 있겠다.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대칭축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대칭축은. 됐죠? 여기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뭐냐면 옛날에 제목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이 근의 분리라는 거예요. 근의 분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근의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누구보다 작다, 크다. 근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푸는데 고일 내용이에요. 그래프를 푸는데 내가 세 가지만 따져주면 돼요. 최대. 알겠죠? 요 세 가지는 다 따져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대칭축, 그 다음에는 경계선에서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마이너스 2나 0 같은 숫자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정확하게는 함수값의 뭐냐면 부호.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달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의 분리. 알겠죠? 고일 때 배운 내용이야. 그럼 해볼게요.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요. 내가 가져야 되는 두 근이 2차 함수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 사이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요 사이로 들어와 달라고 했으니까 답을 어떻게 내주면 되는 거냐면 그냥 저걸 차례대로 따지면 돼. 첫 번째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인데 짝수 공식 쓰면 얼마냐면 3, 3은 9, 마이너스 3a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두 분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a라는 값은 누구보다? 3보다 작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0 사이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자동으로 만족을 했어요. 방금 했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도함수 값이겠죠. 여기서 물론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계산을 해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다삼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a니까 이게 a인데 그럼 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값은 무슨 수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양수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림상으로. 그죠? 양수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0이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봐.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 0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a라는 값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0이면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요 점 x절편이 마이너스 2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극값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곳에? 큰 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에 도착하면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에 있다라고 써있어요. 봐봐. 있지?
구간 마이너스 2보다 괄호가 이렇게 써있잖아. 마이너스 2, 0 이렇게 써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의 극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알겠죠? 등호 붙으면. 그 다음에 F0인데 F0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A라고 나오고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0보다는 크다예요. 됐죠?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오냐면 0보다는 큰 A가 누구보다 작으라? 3보다 작으래요. 됐죠? 됐죠? 자 이렇게 풀라는 얘기고 그러면 A값은 누구랑 누구 있어요? 1하고 2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3이요. 됐어요 이게? 이렇게 풀어달라는 뜻이야. 되니? 이게 좀 어렵죠? 근해분리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되니? 다음 시간에 또 봅니다. 그지? 수면 안 보겠네요. 예. 쌤. 저 과학 캠프 가요. 언제요? 26일 날. 네. 5월은 참 좋은 하루 날이네. 자고 와요. 과학 캠프를 어디로 가는데요? 송암 스페이스 센터. 별 보고 와요. 예, 잘 보고 오세요. 예, 좋겠네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며칠이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안 오는 거. 목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것만 잘하고 오늘 어쩌면 끝나니까 알겠죠? 두 문제만 잘 풀면 끝나니까 자 여기 좀만 더 집중해봐. 이거 완전히 배운 내용 복습이야. 알겠지? 배운 내용에 대한 완벽하게 복습이거든요. 이것만 좀 잘 해놓읍시다. 뭐 할 거냐면 사참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또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에 뭐 쓸 공간이 없으면요 내가 여기 앞에 한 칸 비워놨을걸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데 막 써요. 알겠죠? 예. 공간 많으니까. 자,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푸니까 예, 얘도 뭐 이런 데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데. 이런 데. 아까 쓰는 거 좀 부족하시면. 자, 이게 오늘 배우는 마지막 얘기고 이론적으로 미분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배운 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찾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확장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해볼게요. 봐봐. 사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까랑 논리가 완전히 동일해요. 사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겠다는 건 나한테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런 거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의 누굴 그려보는 게 맞냐면 도함수를 그려보는 게 맞아요. 그럼 대답 좀 해봐요. 사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예, 당연히 3차 함수죠. 근데 내가 여기는 3차 함수 도함수를 그리는 목적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여기 있는 그래프의 증감을 파악할 거냐면 도함수의 뭐? 부호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부호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니까 얘를 누구랑 그래프를 같이 그리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그려요? X축이랑 함께 그려야 X축 위에 가면 양수고 X축 아래로 가면 도함수값이 음수고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이 얘기는 3차 함수랑 X축을 같이 그리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위치관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돼요 이해? 돼요? 위치관계? 그러면 어렵게 말해서 위치관계고 사실은 뭐냐면 교점이 몇 개 있는지 세보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있는지 X축하고 세보겠다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3차 함수 일단 일반적인 게 이렇게 생기셨으니까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교점 몇 개 있고 3개 있고 얘는 감소 증가 난리도 아니겠네. 그지? 이게 첫 번째 그림이야.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네. 봐봐. 이번에는 교점을 2개로 맞추는 거야. 지금 3개 있으니까 2개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맞아요? 여기에 있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X축이 지나면 되죠? 접하면 되죠? 하나만 그릴게 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면 교점이 몇 개 있는 거 따져보면 되겠어요? 1개 있는 거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교점이 없는 거 혹시 그릴 수 있겠냐? 안 되겠지.
이해됐죠? 안 되겠죠? 근데 쌤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 아까 3차 함수가 3개였는데요? 아까 3차 함수가 3개였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한 건 당신이 방금 그린 거 이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봐봐 의미가 없어.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야? 교점하고 그러니까 x축하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찾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다 누구랑 똑같겠어요? 그쵸, 3번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를 굳이 따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요거 3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이건 다 훈련이 됐어요 이제. 해볼게요. 얘는 음수고요, 양수고요, 음수고 양수죠. 근데 음수 양수라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음수는 감소, 양수는 증가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됐어요? 자, 얘는 보니까 극값이 몇 개가 있어요. 극값이 3개가 있고 극값의 모든 종류가 다 나오죠. 내 말 들었니? 극값의 모든 종류가 다 나오지. 극소값도 있고 극대값도 있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뭐예요? 또 증가하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가 맞아요? 다시 뭐예요? 증가하죠.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증가하죠. 됐니? 얘?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봐봐. 얘는 뭐만 있어요? 그 속값만 있죠, 이건. 극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종류가 다 등장하지 않아요. 극값의 두 종류가 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얘도 봐봐. 얘도 그림이 왼쪽이랑 별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요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없는 것뿐이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겼죠. 돼요? 이 재밌는 점 하나가 없을 뿐이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증가 감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극값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눕니다. 봐봐. 얘도 이렇게 딱 두 군데로 나눕니다. 얘는 극값이 모두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건 말로 할 테니까 이해를 해봐. 맨 처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예요. 지금 난 양수만 그렸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요. 결국은요. 감소하다가 봐봐. 결국엔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죠.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지 말고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죠. 그럼 결국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뭐가 반드시 있겠어요. 그 속값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세 개 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바람에 그 속값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극대값이 있고 얘는 없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야. 구분하는 게. 그럼 이번에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였다 쳐봐.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결국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고 이딴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처음하고 맨 마지막만 보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증가하다가 뭐 한다? 감소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뭐는 하나 있겠어요. 그 대값은 하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대값은 반드시 다 있는데 뭐만 있다 없다로 구분하겠어요? 그 속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얘처럼요. 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얘처럼 극대값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 자, 1번 모양처럼 있는 거죠. 얘는 사실은 둘 다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는 뭐가 있을 거냐면 극속값이죠. 자, 극속값이 있는데 아이고 잘못 썼다. 극대값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둘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제선. 알겠죠? 문제선 요 앞에 있는 말로 씁니다. 근데 니는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둘 다 있는 얘기하는 거구나. 꼬불꼬불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얘는 하나만 한 번만 있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요. 자, 얘를 답을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f' 0이에요. f' x는 0이에요.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가 이거야. 위에 거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걸 푸는 거예요.
됐죠? f'x가 0이라고 놨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게 판정이 되면 걔는 극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둘 다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 거는 f'x는 0이라고 방정식을 놨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않는 모양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근이 하나 있고 플러스 중근이 있거나 아니면 실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근이 두 개 있거나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은 3개야. 무조건 근은 3개인데 이 그림은 하나 실근이 있고요. 여기에 중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실근이 있고 더 이상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남은 근은 다 허근이라는 얘기야. 허근이 2개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달라는 뜻이야. 돼요? 돼?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나오면 실제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해되죠? 이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별로 어렵진 않죠? 그림 자체,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 알겠죠? 그래서 그 두 문제도 마저 풀어봅시다. 보세요. 자, 그 두 문제도 마저 풀어볼 건데 자, 17번이에요. 17번. 이거 지워도 되죠? 네.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됐을 거니까 17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함수 중에서요.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급속값을 갖기 위한 이라고 써있어요. 봐봐.